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10일 이상 넘기면 최초 위반에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민사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보유한 승객 정보를 아이스에 제공하고 당국이 이를 단서로 국내선 탑승장에서 8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취소한 청정에너지 연방보조금이 수혜주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법원에 인정했습니다. 미국 교육 현장에서 AI 로봇 보조교사와 탈부착 생식기를 갖춘 젠더 인형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목사이자 거액의 투자자로 소개한 한인기업 대표가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퀸즈 파라코이에서 30대 남성이 가족 구성원 2명을 살해하고 주택 내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러싱에서는 5단계 대형 화재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10일 이상 넘기면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 위반에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박탈까지 확대하면서 이민 사회에 미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는 오버스테이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연방하원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1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공화당 침 로이 의원이 발의한 트럼프 국경안보 연구화 법안을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종합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오버스테이에 형사처벌을 도입한 조항입니다.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나 신분 조건을 누적 10일 이상 위반하면 연방법상 형사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오버스테이는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의 대상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 위반에도 형사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500에서 $1,000의 민사 벌금도 부과됩니다. 다시 위반하거나 불법 입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은 최대 2년으로 늘어나고 민사 벌금도 최대 $2,000로 높아집니다. 관광이나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합법 입국했더라도 I-94에 명시된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거나 비자 신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기록이 남아 EU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됩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도 체류 허가 기간이나 신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 박탈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나 신분을 숨기는 등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던 귀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시민권 박탈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시민권이 사기나 중대한 허위 진술로 취득됐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연방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내선은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아 이민 단속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보유한 승객 정보가 아이스에 제공됐고 이를 단서로 8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체류 신분 위반을 이유로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직전 체포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선 항공편도 더 이상 이민 단속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내선을 이용하려던 승객이 공항에서 아이스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아이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월까지 3만 1,000명이 넘는 여행객의 정보를 아이스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단서로 8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몇 명이 공항에서 체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가 활용한 것은 항공사가 제출한 승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TSA의 시큐어 플라이트 정보입니다. 당초 테러 용의자 등 항공 보안 위협을 가려내기 위해 도입된 정보가 일상적인 이민 단속에도 사용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체류 자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 탑승 직전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덴버 국제공항에서는 에콰도르 국적의 27살 샹탈 모랄레스 로아스가 오클랜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사복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아이스는 로아스가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체류 연장 신청을 기한 안에 제출했고 연방정부가 발급한 취업 허가도 갖고 있었다며 당국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지방경찰에 이민단속 참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아이스와 287G 협약을 맺은 지방법 집행기관 12곳에 오는 8월 25일까지 협약을 종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87G는 지방경찰과 교도관에게 아이스의 일부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주는 지방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연방의 민사상 이민단속이 아닌 지역범죄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인 주민과 한인 업소들도 많이 참가하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이 서로 총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명은 체포하고 달아난 다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시민이 몰린 축제장이 총성이 울리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Shooting? Oh, oh, right here.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Oh, it's right there. 어제 오후 6시경 워싱턴주 시애틀의 관광 명소인 스페이스 니들 인근 시애틀 센터에서 열린 푸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 saw families, kids, everyone just like running out of the fair. Just run, active shooter. Someone was yelling active shooter. I jumped the fence quickly and I ran. 시애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명의 총격범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쏜 총격전으로 추정되며 현장에 배치돼 있던 경찰이 즉시 대응해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다른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 2정을 회수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모두 7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9세 남성과 44세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56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4명으로 2살 된 남아를 비롯해 23세 남성과 39세 여성 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은 처음에는 폭죽 소리인 줄 알았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아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박물관과 건물 안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I would say at least 24 shots. Multiple, it sounded like an automatic weapon. A lot of people didn't react at first because we thought, oh, it must be firecrackers or something. But then there was a second volley. KT 윌슨 시애틀 시장은 믿기 어려운 비극이자 끔찍한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 행사 관계자, 시민,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도 현장에 요원을 보내 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경찰 특수기동대 역시 시애틀 경찰의 요청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이트 오브 시애틀은 1982년 시작된 시애틀의 대표적인 연례 푸드 페스티벌 행사로 올해도 사흘 동안 수백 개의 음식업체가 참여해 약 35만 명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격은 축제 마지막 날인 일요일 저녁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취소한 청정에너지 연방 보조금이 수혜주의 정치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법원에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에너지부는 보조금 종료 결정 자체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제기한 청정에너지 보조금 취소 관련 소송에서 보조금 취소 대상이 주정부의 정치 성향만을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부 소속 변호사 제프 노박은 법원 제출 문건에서 지난해 10월 취소 통보 대상에 포함된 보조금은 수혜자가 속한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만을 근거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성과나 법적 기준, 비용 절감 효과 등과는 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부는 모두 624건의 보조금을 취소 후보로 명단에 올려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284건이 최종 취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멜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지지했고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을 둔 이른바 블루스테이트에 속한 사업이었습니다. 나머지 340건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산관리국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워싱턴, 일리노이, 메릴랜드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을 포함해 약 8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 제출 문건이 그동안 제기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세출위원회의 패티 머레이 의원과 하원세출위원회의 마시 캡터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주라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성실한 가정을 처벌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에너지부는 최종 보조금 종료 결정 자체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 제출 문건이 정치가 유일한 고려사항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행정부의 주장과 법원에 제출된 문건 내용은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교육 현장에서 AI 로봇 보조교사와 탈부착이 가능한 생식기를 갖춘 젠더 인형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한 고등학교는 AI 로봇 교사의 도입을 보류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4살부터 10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이 인형이 올가을 일부 교실에서 처음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살라만가시 중앙교육부가 약 5만 8천 달러를 들여 휴머노이드 AI 로봇 셀리를 고등학교 수업에 도입하려다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교육부는 셀리를 수학과 과학 등 스템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외형과 표정, 상체 움직임을 갖춘 셀리는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개인별 학습을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셀리가 인터넷과 분리된 시스템에서 승인된 교과 내용만 활용하고 학생의 영상이나 음성을 녹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가 약해질 수 있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작사 리얼부틱스가 성인용 인형업체 리얼돌의 모 회사를 인수한 이력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뉴욕주 교육당국이 법적, 교육적 영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교육부는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생식기를 갖춘 트랜스젠더 종이 인형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25일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아동을 위한 종이 인형 제품인 마이젠더 놀스가 올가을 미네소타주 일부 교실에서 4살 어린이들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샘과 로리, 에이버리, 파커 등 중성적인 이름이 붙은 이 인형들은 외부 생식기와 내부 생식기관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의상과 액세서리, 머리 모양도 100가지 넘게 조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 대상으로는 교사와 학교 상담사, 소아과 의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제시됐습니다. 미네소타대 의과대학 소속 치료사는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다양한 선택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발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의사단체 미국 소아과 의사협회 전 회장 퀀틴 벤 미터는 부활절 토끼와 이빨 요정도 믿는 아이들에게 이런 인형을 주는 것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명백한 그루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마이젠더 돌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2026년 임상교육 전문가용 출시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목사이자 투자자로 소개한 한인기업 대표가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씨 측은 피해자가 최소 15명, 피해액은 최대 3,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추가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LA 중앙일보에 따르면 폴 김 씨는
지난달 3일 CM홀딩스 USA 대표 이주형 씨를 상대로 오렌지 카운티 수페리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와 계약 위반, 부당이득 등 모두 11개 항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서 김 씨는 이 대표가 2014년 3월 자신을 목사이자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로 소개하며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한국 대기업들과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으며 구글과 스페이스X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CM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해 지난해 4월 회사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장과 관련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CM홀딩스는 그동안 태권도 동작 분석과 K-팝 퍼포먼스 채점 등에 활용하는 모션 인식 인공지능 사업을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개된 회사 관련 보도에는 장외 주식시장인 OTC 상장 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나스닥 상장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들었다는 나스닥 상장 마무리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 씨는 최소 15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최대 3,5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해당 매체에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나 법원이 집계한 수치가 아닌 김 씨 측의 추산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오는 30일 부에나파크 경찰서에서 모임을 열고 추가 사례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LA중앙일보는 이 대표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 기소가 아닌 민사소송이며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주말 사이 대형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퀸즈파 라코웨이에서는 30대 남성이 가족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용의자가 총격을 벌인 끝에 용의자가 총상을 입고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퀸즈 플러싱에서는 5단계 대형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정오 무렵 퀸즈 파 라코웨이 오션 크레스트 블러버드의 한 연립주택에서 33세 캐건 토머스의 아내가 남편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집안에서 총성이 들렸고 시신을 직접 봤다며 남편이 산탄총을 갖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주택 주변이 통제되던 중 낮 12시 15분경 주택 내부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 직후 용의자 토머스가 산탄총과 탄약을 들고 자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토머스를 향해 여러 차례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총격을 가했고 토머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은 주택 안에서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2사람 모두 용의자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발과 화재로 인근 여러 채의 연립주택도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들은 적십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정치인들은 유가족과 주민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생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인 토요일 오전 10시경 퀸즈 플러싱 41번가 일대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인근 건물로 번지면서 5단계 대형 화재로 확대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 270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오후 1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78세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진화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과 구급대원으로 확인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이타카에서 한인 여성인 21살 클로이 조 씨가 가정 내 다툼 중 상대방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가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타카 경찰은 지난 25일 자정 무렵 칼리지 애비뉴 400번지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조 씨가 유리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한때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체포해 D급 중범죄인 2급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조 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아오 국제대교가 오늘 공식 개통했습니다. 캐나다가 64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이 다리는 왕복 6차선, 길이 1.5마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앰버서더 브리지보다 통행 비용이 낮은 대체 노선으로 특히 자동차 부품 등 양국 간 물류 운송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발표,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개통 행사에는 미국과 미시간주 관계자들이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다음 달 5일부터 무료로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관 설명문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종속적 문화로 묘사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방크는 설명문이 한국을 한반도에 국한하고 외부 문화를 받아 전달한 실크로드의 교차로로 소개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등 독자적 역사를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이 7세기에 통일 국가로 등장했다는 표현과 지도에서 동해와 독도 표기가 빠진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방크는 미술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설명문 수정과 한국 간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5년 안에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부분의 지식과 육체 노동을 맡으며 경제 생산성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년 안에 최대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 팟캐스트에서는 AI가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을 해소하면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은퇴 자금을 모으는 일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머스크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AI가 일자리와 부의 격차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다음은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